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근현대사 제6강이 되겠습니다. 이 6강에서는 바로 우리가 뭐 가보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광부개혁 등을 통해서 치열하게 우리나라를 살려보고자 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을사조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한일 합방까지 이렇게 해서 나라를 뺏기게 됐는데요. 자, 이러한 국권 피탈 과정,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권 피탈 과정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순서라든지 연도 정도는 꼼꼼하게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04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156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일전쟁과 일본의 침략. 자, 아까 우리 동학농민운동 끝에서 이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그 청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배퇴해서 조선에서 이제 손을 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아까 우리 물고기 낚던 그 세 나라 중에서 이제 바로 러시아가 남았습니다. 이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본문 봅시다. 자, 러시아 일본 간의 전쟁이 일어날 위험에 처하자 중립을 선언했다. 그렇지만 이제 힘이 없죠. 우리가 중립 선언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냥 둘 그런 나라도 아니고요. 자, 조선에 이제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한일 의정서 체계를 강요하였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한일 의정서 체계를 강요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밑에 1904년 2월에 제일 먼저 맺은 한일 의정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조 일본 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 보존을 확실히 보증할 것. 뭔가 포장을 해놓지요. 그 다음 제4조 보시면 여기 줄 쳐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이제 핵심입니다. 일본 제국정부는 필요한 경우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수용한다. 자, 이걸 간단하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일본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겠지요.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한일 의정서 체계를 통해서 바로 러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바로 이 바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군대 주둔시켰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우세를 보임에 따라서 1904년 1월에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다음 재정 고문으로 일본이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 미국이 스티븐스를 채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간섭이 좀 더 확실해지게 되겠지요. 제1차 한일 협약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차 한일 협약. 자, 일본인 재정 고문, 바로 아까 메가타라고 이야기했겠지요. 그 다음에 외교 고문. 그 다음 제3조 보시면 외교과의 조약 체결, 기타 중요한 건, 외국인에 대한 특권 악려 등은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이런 게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로서 가지게 되는 외교권인데, 이 외교권에 대해서 이미 이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협의할 것.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을사조약 1905년에 맺게 되는 을사조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외교권 박탈 아니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데 그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1차 한일 협약 내용 보시고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1905년 7월에 미국과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과 맺은 이 조약의 내용, 가스라 데프트 밀약이 뭐냐?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그 다음에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으로부터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가지는 그것을 이제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 러시아로부터 이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는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된다. 자, 이 단계를 보시면 우리 아시겠지만 일단 낚시를 하고 있던 일본, 러시아, 청나라 중에서 청일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는 이미 떨궈져 나갔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러일 전쟁에서 바로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중재로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내용 중에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한반도에 간섭하는 것을 이제 배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떨궈져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열강들 중에서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큰 바로 미국과 영국 등이 있는데 영국은 원래부터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이제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이 간섭 안 하겠지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미국인데, 미국과 이제 가스라데프트 밀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간섭도 이제 안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이 조선을 먹는 데 대해서 이제 방해 세력이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스라데프트 밀약이 뭐냐? 우리 다음 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159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159페이지 가스라데프트 밀약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라데프트 밀약. 자, 필리핀은 미 합중국에 통치되어야 한다. 일본은 필리핀 침략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바로 필리핀에 대해서 미국이 먹는 데 대해서 일본이 간섭 안 할 테니까, 반대로 조선을 일본이 먹는 데 대해서 미국이 간섭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한 내용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미국이 손을 떼겠다는 소리죠. 예, 절대 간섭 안 하겠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기 바로 가스라데프트 밀약, 영일동맹,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서 이제 조선을 일본이 완전히 먹게 되는 데 대해서 외국이 절대 간섭을 안 하게 되겠죠. 예,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 파견하고 이제 대신들을 위협해서 그 유명한 을사 조약, 우리가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입니다. 네, 제2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에 제2차 한일협약을 맺게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관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을사조약의 내용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밑에는 정미조약이군요. 예. 자, 을사조약의 내용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입니다. 자,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뭐시기 해가지고 뭐시기 쉽게 말해서 외교적인 관계를 일본이 맺게 되고 조선은 맺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뭐 별다른 조항 교과서에 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종 황제가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을 특사로 파견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 조약이 이제 우리가 맺은 게 아니다. 일본의 강화도에서 맺어졌다. 이런 내용들을 알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일본의 방해를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무 이야기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일본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친일 대신들을 동원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마지막 황제 고종의 아들인 순종을 이제 취임을 시키게 되고요. 7월에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민연입니다. 1907년. 그렇게 해서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통감이 한국의 내정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군대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 고종의 강제 퇴위, 이 군대 해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바로 의병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일 신협약 이렇게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점점점 우리나라는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마지막 이렇게 반항으로서 1909년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중국의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좀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선을 완전히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엔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을 완전히 먹게 되어 버리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자, 네, 1907년 정민연에 맺은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8페이지 아래쪽 부분에 있죠. 자,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4조 통감의 동의로서 할 것, 제5조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할 것. 자, 통감의 권한을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거의 뭐 직접적인 간섭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부수 비밀 각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육군 일대대를 존치하여 항공 수위를 담당케 하고 기타를 해산할 것. 네, 바로 군대 해산입니다. 군대 해산. 바로 궁궐 수비병 빼놓고는 다 해산하라. 자, 이 조약으로 해산된 군인들은 어떤 활동을 전개하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다음 강에서 배우게 될 의병 활동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해산된 군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바로 의병 활동에 가담하게 됨으로 인해서 의병 활동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국권 피탈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는데요. 국권 피탈 과정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4년도 2월에 제일 먼저 바로 한일 의정서를 맺었습니다. 맞죠? 한일 의정서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로 이때는 러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일본이 우리 아까도 봤겠지만 군사적으로 필요한 땅을 일본이 우리 땅을 수시로 수용할 수 있게 한 바로 이 내용이 주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러일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04년도 8월에 이제 드디어 제1차 한일 협약을 맺게 되겠지요.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었고요. 자, 이때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과 외교 고문을 이제 파견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간섭에 나섰다는 건데, 이때 재정 고문은 일본인 메가타였고 외교 고문은 미국인 스티븐스였죠. 우리 나중에 의병 활동할 때 이제 배우겠지만 이 스티븐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기 고향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바로 우리 전명과 장인한 열사에 의해서 바로 총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바로 얼마나 밉보이는 짓을 했으면 바로 암살을 당했을까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905년 7월에 바로 미국과 일본 간의 가스라 데프트 밀약이 맺어지게 되고요. 예, 밀약이라 나왔네. 밀약이 맺어져 가지고 바로 내용은 기억이 날 겁니다. 바로 미국의 인정, 바로 미국이 조선을 일본이 먹는 데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잘 알겠지만 영일 동맹, 예, 바로 영일 동맹을 통해서 영국의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뭐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의 불간섭, 바로 러시아가 이제 조선 땅에서 손을 떼겠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가 좀 더 공고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1905년도 11월에 드디어 제2차 한일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을사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외교권 박탈이 되겠지요. 바로 자주국으로서 할 수 있는 외교권을 이제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자, 외교권을 박탈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파견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1906년도에 이제 고종 황제가 바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이에 따라서 고종 황제가 바로 고종의 강제 퇴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도 7월에 바로 정미 7조약,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되겠고요. 바로 이 내용 중에 이제 핵심 내용이 바로 군대 해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뭐 통감권 강화는 당연히 알 겁니다. 자, 군대 해상, 고종의 강제 퇴위,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의병 운동이 좀 더 확산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 뒤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세히 안 다뤘지만 뭐 기유각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유각서라고 해서 똑같은 1909년도
기후각서, 그 다음에 경찰권 위탁각서 등을 통해서 이 기후각서 같은 경우는 바로 사법권 박탈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권 위탁각서는 바로 경찰권 박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 안전하게 사법권, 경찰권까지 박탈하고 결국은 1910년 8월에 선생님이 잘못 오타를 냈네요. 1910년 8월에 바로 한일 병합 조약을 맺어서 이제 조선이 이제 완전히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바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서 조선을 이제 직접 통치를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가지 일련의 과정들, 이 과정들, 특히 명칭들 잘 한번 정리를 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 강은 우리 국권 피탈 과정으로서 마치고 다음 강에서는 이 국권 피탈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의병 활동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